네, 이번 시간에는 100세 대중장수시대 은퇴 설계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 80세 시대 내지는 85세 시대로 약 60세에 퇴직하고 나면은 약 20여 년간 은퇴 기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인생 100세 시대가 되면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인생을 4등분하는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생을 4등분하게 되면 크게 1단계, 퍼스트 에이지는 내가 부모에서 부양받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기가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약 25세에서 30세까지이고, 세컨드 에이지는 바로 우리가 직장생활 또는 현장 활동을 해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가는 이런 단계, 책임의 시기가 바로 세컨드 에이지. 그래서 약 55세 정도 전후까지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시점부터 노후 또는 은퇴 기간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100세 시대를 가면서 이제 서드 에이지라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드 에이지라는 것은 우리가 퇴직 이후에 제2의 삶을 하는 우리가 제2차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0에서 75세까지를 우리가 제2의 삶을 살고 마지막 우리가 은퇴,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을 포스트 에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크게 1막, 2막, 3막, 4막으로 나온다면 바로 인생 1막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나리가 피는 우리가 봄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약 25세 전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생 2막은 우리가 이제 강렬한 햇볕이 내릴 때는 여름과 같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생 3막은 우리가 낙엽이 지는 가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인생 4막은 바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보통 직장에서 55세에서 60세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55세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우리 100세 시기의 생애 시기의 나이로는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고 60세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2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장에서는 55세, 60세가 되면은 고령자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우리 생애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실수요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제3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애 시간은 무엇인지, 내가 현재 50세라면 나는 이제 12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6시간 내지는 일을 하고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기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은 1기는 우리가 의존의 시기, 교육의 시기로 볼 수 있고 2기, 세컨드 에이지는 독립의 시기, 책임의 시기로 볼 수 있고 3기는 2차 성장기, 성취의 시기로 볼 수 있고 4기는 마무리 시기, 노년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로 봤다면 요즘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점차적으로 노화라는 것이 신체적으로는 약간 어떤 기능이 떨어지지만 정서적 어떤 종합적 기능으로는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제3기 인생, 제4기 인생 노화로 가면서 점점 더 인생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우리가 제3기 인생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3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후반을 다시 한번 리세팅 하실 필요가 있다. 자, 내 나이가 만약에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라고 예측하고 내 인생을 먼저 직장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크게 우리가 직장인들이 보통 직장인 내지는 우리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일을 하고 완전히 일을 멈추는 시기가 72세에서 7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은퇴를 73세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50에서 55세까지는 우리가 조기 은퇴라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55세에서 60세까지는 임금 피크라는 위험이 있고 또 60세를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연금공백이라는 이렇게 퇴직위험 구간에 세 가지 우리가 레드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 내가 조기 퇴직하거나 임금 피크에 걸리거나 연금 공백에 걸리게 되면 이때 내가 조기 은퇴에 따른 세 가지 어떤 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의 교육자금, 자녀의 결혼자금, 부채 상환제감이라는
이런 악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은퇴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년 파산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퇴직 시간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라이프 이벤트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 인생 사이클에 맞춰서 퇴직 시기와 어떤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 이후 구간을 잘 넘겨서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 이후에도 우리가 내가 행복한 은퇴를 하느냐 아니면 은퇴 절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생 후반 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은퇴를 또 3제라고 해서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이라는 이런 또 나의 어떤 삶을 지탱해야 되는 필수적인 또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후반은 내가 퇴직 연구원을 잘 슬기롭게 넘겨서 인생 후반을 결정할 수 있는 은퇴 3제 비용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은퇴 준비로 가느냐 아니면 은퇴 절벽으로 가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세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서드 에이지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40대 초반에 개인의 직장인의 관점에서 인생 후반을 한번 리세팅 해본다면 현재 본인은 40살이고 배우자하고 맞벌이이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지금 동갑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13세, 10세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퇴직 시점이 55세나 60세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55세 시점에 막내 자녀가 몇 살인지 60세 시점에 막내 자녀가 몇 살인지 아마 대부분 이분이 55세나 60세, 55세에 퇴직한다면 이 막내 자녀가 아직은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자녀 어떤 독립자금이라든지 결혼자금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창업이나 창직 또는 재취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은퇴를 하기보다는 이런 레드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몇 세에 퇴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퇴직 이후에도 몇 세까지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 시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은퇴하느냐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55세에 퇴직한다면 약 13년, 60세에 퇴직한다면 18년 정도 남아있고 본인이 65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90세까지 사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약 25년을 더 살아야 되고 95세까지 생존한다면 30년 정도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내 막내 자녀가 몇 살이고 또 과연 내 막내 자녀가 다 독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어떤 퇴직 시점,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좌표를 정하고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성공적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드 에이지를 잘 준비하고 인생 후반 지도를 잘 리세팅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기나긴 기간 동안에 나의 성공적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 분야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분야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퇴직 이후 또는 은퇴 이후에 내가 급여와 같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건강도 100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결국은 평균 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 수명을 늘리지 않고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치료 비용이나 어떤 간병 비용 때문에 노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노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인의 어떤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직연이나 사연에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혈연 중심 내지는 또 이웃 관계 이런 중심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재정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퇴직 이후 또는 은퇴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내가 삶의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는
여가의 중요성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 은퇴 후 약 10만에서 12만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여가의 성공적 설계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또 사람에 있어서 노년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거주지에 주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징 앳 플레이스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티 케어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떤 주거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도 성공적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 70에서 75세까지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바퀴로 본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퀴의 크기가 균일하게 어느 한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6개의 바퀴가 동일하게 잘 균일을 이뤘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우리가 영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퀴의 크기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이 6가지를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무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은퇴 전에는 내가 자산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주식값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은퇴 전의 삶이라면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소득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급여 중심 내지는 어떤 사업소득 중심 하나의 어떤 크나큰 소득 중심이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뭐 연금도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될 수가 있고 강연료, 예를 들어서 이자 배상 소득, 주택연금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현금 소득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퇴 후 우리가 재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자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책자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미 제 유튜브에서도 이미 약 30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돈을 다루는 능력을 4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주로 돈을 버는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돈의 5가지 속성으로서 돈은 중력을 가진다. 돈은 인격체이다. 돈은 고정수입이 강하다. 다음에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세다. 남의 돈도 소중히 다뤄라는 금과 옥조 같은 돈에 대해서 5가지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올려드린 돈의 속성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재무 디자인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 이후에 끊임없는 현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주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어떤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나의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은퇴 크레바스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퇴직연금이나 어떤 개인연금을 미리 받거나 아니면 또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은퇴 크레바스를 넘기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활비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적정 생활비를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에서 몇 프로를 내가 비중을 차지해서 이 금액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는 몇 프로를 만들 것인지, 또 개인연금에서는 몇 프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주택연금에서 만들고, 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을 통해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적정 생활비를 만들어서 나의 끊임없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데 있어서 내가 이 3층 부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역량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100세까지 하루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축을 보면은 이 녹색 그 점선이 바로 우리의 건강 곡선입니다. 우리 면역 곡선이 이렇게 젊을 때는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질병이 발생하면 다 몸 안에서 치유가 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빨간 그러니까 마그마 같은 우리가 질병 곡선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75세에서 80세 전후에서 어떤 후기 고령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많아지게 되면서 노후에 5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의 5대 질병이라는 것은 치매, 당뇨, 암,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만 이 5대 질병을 선정하면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또한 치료비가 많이 들고 또한 그 굉장히 오래 또 치료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대 질병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보여드린 우리가 이렇게 통닭이나 이런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서 키운 닭들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닭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로운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먹고 약 30일 만에 도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들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장식 축산에 한 단백질을 가급적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내뿜기 위해서는 ABC 주스와 같은 이런 주스를 정기적으로 몸으로써 내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책을 두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인데 직접 본인이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자기가 직접 식이요법을 통해서 과일이나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만이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런 자신의 몸을 가지고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꼭 기회가 되시면 보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설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독소를 최대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결국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암세포로 발전해서 내 몸을 갉아먹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몸 안에 이렇게 햄버거를 하나 먹게 되면 내 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장에도 지방이 쌓이고 허벅지에도 쌓이고 옆구리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 원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 몸에 하루 1.6kg의 독소 물질이 쌓이는데 하루에 내 간이나 내 내장에서 1.5kg의 독소를 처리한다면 결국은 100g이 매일 쌓이게 되고 이게 30일이 되면 3kg가 독소가 남게 되는데 이것들이 주로 내장이나 허벅지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곳에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면서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만은 몸 안의 독소 때문이니까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천천히 먹을 거.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먹고 그 다음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내 몸 안에 독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의사가 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책이 있는데 물론 걷기만 해서 90%의 질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우리가 가장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어떤 독소를 배출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걷기의 어떤 행복, 걷기의 어떤 즐거움, 걷는 방법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또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관계 비하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네트워크인 가족이나 친한 친구, 2차 네트워크인 동창이나 이웃,
다음에 3차 네트워크인 직장, 동료 등 공적 관계가 있는데 내가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이 3차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2차 네트워크이고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네트워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직장 동료 등 공적 관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하루빨리 퇴직 이후 또 은퇴 이후의 나의 삶에 의한 4대 동반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대 동반자라는 건 나하고 가장 중요한 가족, 그 다음에 나하고 함께 사는 이웃,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커뮤니티의 4대 동반자를 잘 유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서로 화성과 금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배우자를 서로 이렇게 배우자 관계가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이렇게 남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많고 굉장히 남자는 짧게 생각하고 어떤 논리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과 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고 긍정하는 이런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여성분이 남편을 팝니다 하고 이런 그 광고를 낼 만큼 우리가 약 30년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공감하고 긍정의 언어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서로 오히려 은퇴 후에 서로 이렇게 황혼이혼이라는 이런 걸 거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 인생을 가장 오래 살게 할 배우자의 관계를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담심리학자인 김상미 박사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박상미 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은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이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가서 너무 활활 타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도 제가 또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셔서 제가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내용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여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퇴직 이후에 약 10만에서 12만 시간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라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것.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구슬치기 했던 것들, 굉장히 숨바꼭질 했던 것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낯선 행동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해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고무줄놀이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여가라는 것은 내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것인데 우리 대부분 우리가 노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TV 시청이나 이렇게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이나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재미도 높고 의미도 높은 것을 보면은 실적으로 이렇게 데이트나 여행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고 적으로 또 의미도 낮고 또 재미도 낮은 것을 보면은 TV 시청이나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여가와 행복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행복도가 높고 오히려 혼자 하고 본인이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적극적 여가 활동으로 지금부터 여가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가의 유형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솔로형, 그 다음에 함께 즐기는 그룹형,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만족을 하는 멘탈형, 그 다음에 신체 만족하는 피지컬형인데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혼자 즐기면서 정신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SM형이 있겠죠. SM형의 대표적인 것은 요가 같은 것이 되겠죠. 또한 함께 즐기면서 신체 만족형 하는 것은 함께 신체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조기축구회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여가의 형태를 자기 삶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여가를 잘 즐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거입니다. 그래서 주거는 우리가 노년에 내가 자가를 운영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귀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를 할 때는 내가 주택을 줄여서 간다든지 주택금융을 한다든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하면은 뭐 민간임대주택이랄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들이 요즘 활성화가 되는데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세대 쉐어하우스라서 여러 세대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주거를 하면서 서로 공동으로 식사하고 활용하는 이런 공간에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동료와 일상을 공유하는 이런 다세대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또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노년을 꼭 자기 집만을 혼자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세대 쉐어하우스를 통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반드시 개호를 받는 입장에서 개호를 예방하는 쪽으로 이제 주거 설계도 바뀌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일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급여를 받는 노동 중심으로 모든 그 일이 디자인된다면 우리가 퇴직 이후의 어떤 삶에서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여 노동 비중을 줄이고 내가 창업 창직을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집에서 또 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일의 디자인의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퇴직 예정자라면 퇴직하기 전에 내가 재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창직을 할 건지 1인지 기업을 할 건지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의 어떤 적성, 시간, 경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소개해드리면 내가 어떤 그 재취업이나 이런 나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면 뭐 석사, 박사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학원이라는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모든 어떤 대학원의 정보가 굉장히 꼼꼼히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재취업이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원한다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국가 전문자격증,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이나 창직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서울이나 각 지역에 있는 50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아니면 또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창업에 관련된 것은 창업진흥원 등의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해서 준비를 한다면 아마 그 퇴직 이후에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은퇴 후 인생 설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드의 중요성, 인생 후반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멋진 인생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